형님들! 오늘 저 딱 숫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시시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숫자 하나가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이거든요. 그 숫자가 뭐냐면 바로 16과 35예요. 16%에서 35%.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 HBM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들, 이게 단순히 숫자가 2배 커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점유율 변화가 실제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19만 원대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오늘 같이 따져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이 타이밍인지 아닌지도 팩트로 결론 내려볼게요. 먼저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우리 형님 누님들 보유하신 종목들 최소 2%씩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할게요. 믿거나 말거나 어차피 돈 한 푼 드는 일 아니니까 선한 영향력 끼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진짜 좋은 일 생기도록 기원할게요. 자, 일단 HBM이 뭔지부터 정리해야 해요. 이걸 모르면 오늘 얘기의 절반이 날아가거든요. HBM은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의 약자고 우리말로 하면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근데 이게 AI 시대가 되면서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귀한 반도체가 됐어요. 왜냐면 챗GPT 같은 AI를 학습시키고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HBM이에요. 엔비디아 AI 칩 하나에 HBM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차세대 칩 베라루빈 기준으로 GPU 하나에 HBM이 8개예요. 72개 GPU를 묶은 NVL 칩1렉 하나에 576개가 들어가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데 이런 랩이 수천 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HBM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이겠어요. 그리고 가격이 일반 D램의 5배에서 7배예요. 같은 공장에서 같은 라인으로 만들어도 HBM을 만들면 수익이 7배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BM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게 단순히 시장에서 몇 퍼센트 더 가져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업이익 구조 자체가 바뀌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해요. 근데 이게 조금 아픈 얘기예요. 2025년 1분기에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됐냐면 SK 하이닉스가 69%였어요. 삼성전자는 13%였고요. 13%예요. 13%. 세계 1위 메모리 기업이 차세대 먹거리에서 13%밖에 못 먹은 거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컬 테스트를 계속 통과를 못했어요. 성능이 기준에 못 미쳤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3 물량의 75%를 독점 공급하면서 시장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025년 영업이익 비교를 해보면 SK 하이닉스가 43조 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23조 원이에요. 같은 반도체 회사인데 HBM 하나 때문에 20조 원이 갈렸거든요. 내 소중한 돈으로 삼성전자 들고 계셨던 분들 이 기간에 진짜 답답하셨을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신고가 행진인데 삼성은 52주 저가를 갈아치우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형님들 2025년 하반기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25년 6월에 AMD의 HBM3 12단 공급이 확정됐어요. 오랫동안 발목을 잡던 설계 논란이 공식 해소된 거예요. 그리고 2025년 8월 드디어 엔비디아의 HBM3E 12단을 3만에서 5만 개 공급하는 게 최종 확정됐어요. 블랙웰 울트라에 탑재되는 거거든요. 2025년 9월에는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공식 통과하고 납품을 개시했어요. 2025년 10월에는 컨퍼런스콜에서 HBM3 전국에 양산 판매 중이라고 공식 발표까지 나왔고요. 그 결과로 HBM 점유율이 2025년 2분기 17%에서 3분기에 22에서 35%로 급등했어요. 단일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상승폭이에요. 그리고 2026년 2월에 삼성전자가 HBM 썰을 세계 최초로 양산 납품을 시작했어요. 엔비디아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6세대 HBM이에요. 속도는 전작 대비 2배 이상, 전력 효율은 40% 개선됐거든요. 형님들, 이게 그냥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 게임의 법칙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자, 정리해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인데요. 이 점유율 변화가 실제로 영업이익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숫자로 따져볼게요. 2025년 삼성전자 HBM 매출이 얼마였냐면 약 8조에서 9조 원 수준이에요. 2026년 KB증권이 추정한 삼성전자 HBM 매출은 26조 원이에요. 2025년 대비 3배예요. 출하량 기준으로는 무려 203% 증가해요. 반도체 시장 평균 성장률 32%의 6배를 웃도는 수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HBM은 일반 D램보다 가격이 5에서 7배 높으니까 HBM 매출이 늘어나면 단순히 매출만 느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KB증권이 123조 원, 대신증권이 2001조 원, SK증권이 180조 원, 노무라증권이 133조 원이에요. 2025년 영업이익이 43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 2026년에 최소 2배 이상 최다 5배까지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 HBM 점유율이 16에서 35%로 올라가는 게 핵심 드라이버예요. 형님들, 숫자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16%에서 35%, 딱 2배 올라가는 게 영업이익을 2에서 5배로 바꿔버리거든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이 지금 주가에 얼마나 반영돼 있냐는 거잖아요. 3월 6일 기준 삼성전자 주가가 19만 1,600원이에요. 52주 고가 22만 3천원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이고 3월 4일 폭락되는 17만 2,20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목표주가 컨센서스는 22만 4,373원이에요. 35명 애널리스트 전원이 매수 의견이고 목표주가 최고치는 34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있어요. KB증권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경쟁사 글로벌 평균 대비 44% 할인된 PBR 1.5배 수준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 디램 업체 중에서 가장 싼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2026년 영업이익이 100조에서 200조를 바라보는 회사가 경쟁사 대비 44%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 시장이 아직 삼성전자를 HBM에서 실패한 회사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미 2025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기 전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시의성 있는 이벤트들도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GTC 2026이 3월 16일에 있어요. 젠슨 황이 베라로빈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에서 삼성전자 HBM 석 탑재 물량과 성능 평가가 구체화될 예정이에요. 이 발표 결과에 따라 단기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요. 그리고 4월 23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여기서 HBM 점유율 확대가 실제 실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방향대로 나온다면 주가재 평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평택캠퍼스 P소사구역 준공 시점을 2027년에서 2026년 4분기로 앞당겼어요. HBM소 생산 능력이 예상보다 빨리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분기 FCF 50% 주주환원으로 약 18조 5천억 원이 확정돼 있어요. 배당이랑 자사주 소각이 병행되면서 주가 하단을 받쳐주는 구조거든요.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해요. 첫 번째, GTCU HBM 소 검증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요. GTC에서 삼성 HBM2가 기대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으면 단기 주가에는 부담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GTC 이후 주가가 빠진 사례들도 있거든요. 두 번째, 미중반도 체규제 강화예요.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중국 메모리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도 직접 영향권에 있어요. 세 번째, HBM 증설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는 경우예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동시에 HBM 증설에 나서는 상황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빨리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알고 판단하는 것과 모르고 뛰어드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형님들 오늘 얘기한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16에서 35 HBM 점유율이 2배가 되면 영업이익이 2배에서 5배가 되고 그게 아직 주가의 절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내 소중한 돈을 어떻게 할 건지는 각자의 판단이에요. 다만 이 숫자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기 전에 시장이 이걸 알아채는 시점이 언제냐는 게 형님들이 진짜 고민해야 할 포인트거든요. 오늘 얘기가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유용한 얘기 가져올게요. 안녕!